한 주의 화제 판결 사건을 통해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논의 조으론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한 사람들을 가져왔는데 요즘 이게 완전히 안 좋은 의미로 핫하더라고요. 완전. 네. 그러니까 예. 어제 기준으로 현재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46,500명이나 되고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해외에서 입국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지금 적용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자가격리를 이제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무단으로 이탈해서 요즘 사회적 우려를 많이 빚고 있고, 그러게요. 이 때문에 현재 75명이 고발이 된 상태이고요. 이 중에 6명 정도가 현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까지 될 정도로 이게 만만치 않은데, 네. 사례들 좀 언론에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대표적인 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강남구에서 64세 자가격리되어 있던 자가 이제 무단 이탈을 해서 회사에 또 출근을 했었고요. 또 군포시의 어떤 부부가 어머니가 확진자여서 이제 며느리랑 아들이 자가격리 대상자였는데, 그분들도 한 14일 격리되어 있는 일자 중에 한 반 정도를 미술관이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한 거죠. 예. 또 베트남 유학생 관련해서도 우리가 자가격리가 되면은 핸드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이제 켜놓게 되잖아요. 예. 그거를 핸드폰을 그렇기 때문에 집에 두고 공원 산책을 5시간 이상 했다, 이런 등등 굉장히 현재 자가격리 위반 조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137명이 지금 적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게 지금 감염병 예방법인가요? 300만 원이었는데 이거 1000만 원으로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저번 달에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4월 5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데 4월 5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은 벌금 300만 원이에요. 최대 300만 원이고 4월 5일 기점으로. 네, 4월 5일 기점으로 그 전이면 벌금 300만 원인데 4월 5일을 기점으로 벌금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징역 1년 이하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1,000만 원을 받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죄질이 안 좋으면 1,000만 원까지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500만 원, 300, 그거는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건 감액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 그런 자가격리 위반을 해서 2명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1명이 벌금형을 받았고요. 1명은 나중에 이제 벌금형을 받지를 않았는데, 그때도 1심에서는 법정형 최고였던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도 이런 정부라든지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계도 효과가 강하니까 네. 엄벌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또 이탈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그러겠죠. 때문에 예. 법정형이 이렇게 높아진 만큼 최대 벌금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게 네. 자가격리 지금 지능범들 많잖아요. 휴대전화 집에다 놓고 다니는데 어떻게 다 어디 갔다 공원에 몇 시간 앉아 있었다 다 추적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몸에 내귀에 도청장치라도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건 없겠죠, 아마도.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할 때 자가격리 관련한 앱을 휴대전화에 깔게 하고, 그런데 이거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면은 솔직히 이게 계속 위치 정보에는 집으로 되어 있고, 근데 실제 사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시에 방문도 하기도 하고요. 또 유선 전화로 집에 있는지 확인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3중, 몇 중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이 이제 조치가 그러니까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거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감시군요, 일종의. 옛날에 북한의 5호 담당제 하던 것처럼 뭔가, 물론 해야죠.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가격리는 무조건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부가 그러니까 안 지키는 사람 너무 많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니까 전자발찌? 전자팔찌? 전자팔찌입니다. 팔찌죠, 팔찌. 네. 팔찌를 지금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고, 이거 다른 나라에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게? 지금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까는 것만으로는 핸드폰을 집에나
집에 두고 나간다든지 뭐 핸드폰을 꺼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끌 수 없고 항상 몸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전자팔찌를 도입을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네. 일단 이게 이번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메르스 때도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이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예. 실제로 이와 관련된 규정이 들어간 개정안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게 통과가 안 됐었던 거죠. 통과가 안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인권 침해 문제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솔직히 자가격리를 이제 확진자들이 자가격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인권 침해, 뭐 신체 자유 침해, 사생활 보호 침해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도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외국에서는 몇 개 나라들이 전자팔찌를 지금 추진하는 나라도 있고요. 네.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전자팔찌를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위치 추적 장치를 다 손목 밴드 형식으로 부착을 시키고 있고요. 예.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 위치 추적 전자팔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 켄터키주인가요? 미국의 한 지방법원, 그러니까 주 법원에서도요. 그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전자팔찌를 전자팔찌인지 전자발찌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부착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해외에서도 검토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자,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격리 안 하면은 처벌 많이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과 비교하면은 한국이 센 건가요? 약한 건가요? 해외에서 사형을 시키는 나라도 사형이요? 있더라고요. 네, 잠깐만요. 사형을 시키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예.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을 하면 현재 사형까지 할 수 있다. 사형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형까지 할 수 있다. 최고형이 사형이다. 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벌금형만 해도 몇 억. 몇 억이요? 네, 몇 억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징역 2년까지 처해질 수가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벌금 몇 천만 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이번 그 자가격리 조치 관련해서 법정형이 이제 높아지긴 했지만 예.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사형은 좀 충격적이네요. 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네. 법에 관계없이 경찰한테 사살하라고 나오면은 그런 명령을 내린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네. 법으로 사형이 가능하다니요. 어쨌든 자가격리 위반하지 마시고 꼭 합시다. 유튜브 핫식스 보면서 버티세요.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핫한 얘기네요, 이거 요즘. 정말 핫합니다. 예. 요즘 드라마 하면은 다 이 드라마를 연상을 하실 텐데 예. 그만큼 그 부부의 세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김희애 씨가 나오는 그 부부의 세계죠. 네, 보셨나요? 제가 집에 TV가 없는데 네. 우연찮게 어디 다른 데 놀러 갔다가 네. 1편을 봤어요. 1편을 보는데 그리고 참을 수 있으셨나요? 현재 4편까지 나왔는데? 아니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런 외도, 불륜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보통 한 5편, 6편에 뭐 사람이 이제 누군지 상대방을 알아가는데 이거 뭐 1편에 막 네. 이미 다 나오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너무 빠르니까 막 몰입감? 이게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거를 기자님처럼 안 보셨다고 해도 요즘 하도 핫하니까 여러 맞아요. 가지 기사에서 뭐 네. 내용들은 접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법적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이 불륜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이혼 사건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도 변호사님 입장에서 이혼 사건을 해봤지만 사실 별로 이게 실생활보다 뭐 더 드라마틱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실생활이 네. 더 시궁창입니까? 실생활이 더 드라마틱하긴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잘 만들긴 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묘사를 해서 저도 재밌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이제 쟁점들이 엄청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짚어볼 쟁점들이 있다면 어느 건지 일단 뭐 리스트를 좀 쭉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외도한 남편, 예. 그리고 남편의 그런 불륜녀, 상간녀 예.
이에 대한 뭐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테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런 남편의 불륜을 도와준 친구들이 있어요. 불륜을 숨겨주고, 방조, 뭐 숨겨주고, 뭐 같이 놀러 가놓고 그 와이프한테는 뭐 너네 남편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막 다 이렇게 해서 와이프만 솔직히 바보 되고요. 또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와이프가 나중에 맞바람을 또 핍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문제도 있고, 와이프가 남편의 불륜을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고, 뭐 위치 추적 장치를 그러니까 장치를 부착을 해놓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엉망진창인데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쵸. 일단 외도가 법적으로 합법이잖아요.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네,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요. 간통죄가 폐지가 돼서 이제 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사적으로 이거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뭐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합법이라고 했다고 이거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형사적으로 이제 징역을 안 산다는 얘기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이제 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외도를 한 당사자는 그 부정행위를 했잖아요. 부정행위를 하면 당연히 그런 혼인 파탄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 불륜녀, 상간녀 관련해서도 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처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불륜을 저지른 그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알고도 계속해서 지속을 했는데 만약에 몰랐다. 사규죄인가요? 그럼 그 남자 몰랐다. 그러면요 진짜 본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남편이 그러니까 총각인 척 바깥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뭐 반지 안 끼고 다니는 사람들. 저는 반지 안 끼고 다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총각인 척 행세를 하는데 나중에 본처 입장에서는 남편도 괘씸하고 상간녀도 괘씸하지만 상간녀가 실제로 몰랐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간녀가 알았는지,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남자였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소송에서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상간녀라는 용어는 이게 법률 용어입니까? 네, 상간녀, 상간남. 이제 판결문에도 나오는 법률 용어입니다. 서로 상자에 간통할 때 간자. 그래서 여자, 남자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증거 물어보셨잖아요. 증거를 어떤 식으로 모으면은 이게 증거가 인정이 되고 어떤 거는 인정이 안 되나요? 막 흥신소 사람 붙여가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증거를 쓸 수 있는 건 특히 그러니까 불륜 관련해서는 그 뭐 둘이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같이 있는 사진, 주변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증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드라마에서도 그 김희애 씨가 남편의 불륜 현장에 담긴 사진 아니면 현장을 목격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김희애 씨가 잘못한 게 있어요. 사람을 사서 뒷조사를 시켰어요. 사람을 사서? 사람을 사서 시키고 또 다른 남자와 또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와이프는 남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는 다 불법입니다. 그렇군요. 위치 추적 장치를 단 거는 현재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아까 김희애 씨처럼 흥신소에 이제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김희애 씨는 실제로는 흥신소는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흥신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이건 또 신용정보보호법을 위반을 하는 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또 이제 내가 그거를 흥신소에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답답하긴 하죠. 그러게요. 거기에서는 그 드라마에서는 그 바텐더 여자분한테 부탁을 해서 뭐 미행도 하게 하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불법은 아닌가요? 현재 이제 일시적 그리고 만약에 무료라면은 일시적으로라면은 불법은 아닌데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김혜 씨가 그 바텐더를 돈을 주고 시켜서 불법으로 미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내 사생활이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둘 다 바람 폈어요. 그러면은 서로
소송 걸어요. 민사 소송 네. 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이제 분풀이 예. 나도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맞바람 폈다.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되는군요. 아, 예. 안 돼요. 소송에서 알겠습니다. 하나도 예. 유리할 게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서로 맞바람을 하면은 그 뭐 민사에 승소할 가능성이 적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위자료 부분이 서로 나쁜 짓 했으니까 이게 상계가 되는 거죠. 상계. 네, 예.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면 안 됩니다. 뭐 이 드라마가 핫하다고 해서 했는데 아마 이 내용을 오늘 들은 법률 지식을 실제로 쓰는 일은 없기를 정말 바라고요. 사실 쓰라고 알려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지 그러니까요. 말라고. 예,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어쨌든 현실이 더 현실이 더 시궁창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변호사님이나 판사님들 내가 아는 분들도 있고 얘기 듣는데 정말 굉장히 다이나믹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으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